안녕하십니까. 한중일 삼국지 튜브입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이란 나라엔 과대망상증이란 유전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대망상증을 앓다가 자국은 물론 이웃나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일본 자신도 망하거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송독 태자 때 일본의 팽창주의 사상입니다. 일본 천황 계보에 따르면 제33대로 여자 대왕이었던 추고 스이코 천황이라고 하죠. 때의 섭정이었던 송독 태자가 서기 607년 수양제에게 국서를 보냅니다. 그의 국서는 당시의 외국 국력으로서는 얼토당토않게 망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서에서 송독 태자는 해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 지는 나라의 천자에 서신을 보낸다 운론하여서 괄괄하였던 수양제가 경로했다고 수소 외국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외국의 국력이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의식적인 면에서는 이미 외국판 중화주의라 할 만한 팽창주의적 사고가 형성되어 있었음입니다. 즉 일본에도 당시 국력은 약했지만 일본판 중화 사상이 태동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서에서 이미 일본 중심의 천하관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양제는 외국을 정확히 알기 위해 즉시 외국 사신편에 수나라 사신을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즉 서기 608년에 외국의 실상을 확인코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과대망상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일본국이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는 정명 가도를 내서 조선 침략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이윽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도요토미의 망상은 국력에 비해 턱없이 지나쳐 명나라를 쳐서 천황을 북정에 살게 하고 자신은 영파, 즉 상해 부군이죠. 상해 부군에 살 것이며 인도까지도 정벌하겠다는 야심에 찬 똘끼를 가진 망상으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아마 징기스칸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모든 사상의 근원은 천황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팔퀭이루 사상에 연유합니다. 세 번째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국력이 미국을 이기지 못할 상황이었는데도 진주만 기습작전을 시행, 결국 무조건 항복하며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주만 기습은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의 미 해군 진주만 기지를 일본 해군이 기습한 공격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 해군이 진주만에 기습 공격을 가해서 미국이 아주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죠. 결국 이는 가미가제식 공격으로 세계를 제패하고야 말겠다는 과대망상증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일왕을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아닌 우주의 지배자로까지 신격화하는 것이 단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때때로 이렇게 무모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천황제 사상에 의거하여 조선과 명의 실질적 국력을 얕잡아 봤듯 일본 제국주의도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무모한 전쟁을 강행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죠.
그것도 패전인데 8월 15일을 종전의 날로 우기고 있죠. 그나마 1980년대 경제적으로 피크를 이루었던 일본입니다. Small is beautiful 이라는 말이 전 세계를 휩쓸며 일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소니의 워크맨은 우리들 세대가 걸으면서 영어 공부하던 아주 인기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축소 지향적으로 작은 제품을 만들 때 구군이 상승합니다. 아주 작은 볼펜심도 일본 제품이 최고죠. 볼펜용 볼은 볼 지름이 직경 0.2mm짜리부터 0.3, 0.5 등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가장 작게 잘 만듭니다. 빠진꼬볼이 아마 0.8cm나 1cm 정도 되는데 그 기술을 아마 이런 작은 볼펜심까지 만드는데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축소 지향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면 일본 자국도 잘 살고 번영하고 세계에도 인류에도 이로울 건데 항상 과대망상증에 의한 사고를 쳐서 꼭 한 번씩은 망하죠. 잘 나가던 80년대 일본은 미국 부동산을 사재끼어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고 당시 종속이론도 유행하던 때인데 미국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여 강력한 제재 방법을 강구하죠. 그리하여 1985년 프라자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후 현재까지도 일본은 내리막길입니다. 잃어버린 30년도 넘어 40년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2019년 7월에 아베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일으킨 기해년 경제 외란입니다. 20세기 말 아날로그 산업시대 세계를 거의 제패하던 일본이 21세기 디지털 산업시대에도 세계 최고의 기술국가라는 자부심에 심취되어 과학계에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는 자긍심으로 아직도 경제 대국이라는 잠꼬대를 흥얼거리며 한국을 얕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2018년 220%를 넘고 230, 40% 왔다 갔다 합니다. 220%에서 24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빚 많은 나라가 없죠.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3년치 예산이 일본의 빚입니다. 일본 정부의 빚이 엄청 많은데 올림픽 끝나고 나면 아마 파산할 거라는 예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본은 올해 올림픽을 치르고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이 고품질 액체 불화수소 개발에 성공하거나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이 작년에 실시한 세 가지 품목을 모두 대체하자. 일본은 급당황. 넘버2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한일 관계 잘 풀자며 1,000명 규모의 방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연초부터 허둥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베는 6년 만에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하면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기존의 넓이보다 7배 늘려 독도관을 재개관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본입니다. 매우 이중적인 잣대로 한국을 아직도 얕보고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롭게 만든 영토 주권 전시관 개관식을 지난 1월 20일 오후 개최했는데 도쿄 치오다쿠에 있는 새 전시관은 지하 1층 100제곱미터였던 것이 지금은 7배 늘린 670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때 한국 기자의 입장도 못하게 하는 등 매우 불순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주 이중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일본이고 아베 총리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본의 영토 욕심과 탐욕 및
과대망상증 기저에는 신토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생활 종교인 신토 속에 천황이 전 우주를 지배한다는 팔귀 이루 사상이 아주 위험합니다. 세계 민족에게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철학도 없이 일본 민족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일본만의 발전을 꾀하는 팔갱 이루 사상은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아직도 폭주 중입니다. 결국 일본은 망해야 이러한 과대망상증을 버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설 연휴 잘 보내시고 행복한 설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